왜 내 노년은 이토록 외롭고 가난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면 당신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도망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기 권리를 챙길 때 갈등이 무서워 허허 웃으며 한 걸음 물러섰던 그 비겁함이 지금 당신을 방구석에 고립시킨 주범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핑계로 내 욕망을 숨기고 돈 몇 푼에 자존심이 상해도 그저 참아왔던 세월의 끝에는 결국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쓸한 고독뿐입니다. 내가 피했던 그 수많은 갈등과 도전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내 노후의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평생 나를 지배해온 두려움의 정체를 완벽하게 해체하고 남은 인생을 독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생존 전략을 얻어가게 됩니다. 나이 50이 넘고 60이 되어 마주하는 고독과 단절은 젊은 날 갈등이 무서워 착한 척 도망쳤던 대가로 받는 세상의 잔인한 성적표입니다.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극도로 거부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공포심을 유발해 익숙한 방구석으로 우리를 도망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생은 편한 곳에만 머문 사람에게 결코 새로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피하고 숨는 삶은 결국 고여 썩게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싸움조차 두려워 도망치는 순간 내 삶의 반경은 급격하게 좁아지며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되는 파멸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분명 이런 처절한 순간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동네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유익한 강좌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혹은 눈치 보인다는 이유로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옵니다. 하루 종일 거실에서 리모컨만 돌리며 시계 초침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작아졌나 싶어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오랜만에 동창들이나 옛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들은 자식 자랑, 자산 자랑으로 목소리를 높이는데 내 처지가 부끄럽고 뒤처진 것 같아 슬그머니 화장실 가는 척하며 먼저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예약하고 은행 업무까지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면 괜히 나만 뒤처진 사람 같아 마음이 작아집니다. 결국 물어볼 용기조차 내지 못한 채 혼자 헤매다가 어렵게 도움을 청해도 무심한 말투 한마디에 또다시 마음이 무너집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 내가 변화가 무서워 도망치기만 하다가 결국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이 만든 허상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기력함과 두려움은 육체의 노화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걸어 잠근 빗장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도망쳐서 얻는 가짜 평온을 거부해야 합니다. 낯설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오기로 정면으로 부딪히십시오. 거절당하고 무시당할까봐 숨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가장 큰 직무유기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부딪히는 단단한 마음가짐만이 좁아지는 노년의 삶을 넓히고 나를 지켜내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겁이 많아 도망치는 진짜 이유는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하는 비겁한 욕망 때문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고 비난받는 것이 무서워서 선택을 미루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내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지독한 회피 성향입니다. 인과법칙에 따르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고 선택하지 않는 것 역시 가장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타인의 눈치만 살피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발을 빼는 행위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마음대로 무시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착함을 무기로 도망치는 자에게 세상은 결코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비극은 처절하게 드러납니다. 젊은 날 갈등이 두려워 상대방에게 내 진심을 말하지 못하고 맞춰주기만 하다가 결국 소중한 인연을 놓쳐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홀로 남겨진 방에서 누군가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도란도란 살아가는 남들의 모습을 볼 때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내 목소리를 낼 걸 그랬다는 고독감이 뼈를 찌릅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내 공을 남이 가로챌 때 싸우기 싫다는 이유로 웃으며 넘겨버립니다. 밤늦게 화장실 거울을 보며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던 내 뺨을 때리고 싶을 만큼 억울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주말 저녁 거실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내가 평생 착한 척하며 양보했던 사람들이 정작 내 외로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글픈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집착을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남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내 인생을 시궁창에 던져 넣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학입니다. 독해져야 살아남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선택을 밀고 나갈 때 발생하는 마찰을 당연한 삶의 소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에게 의지하라 하셨습니다. 남들의 평가나 시선에서 도망쳐 나와 오직 내 내면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단단한 이기심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지금 도망치는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면 당신의 노년은 상처받기 싫어 스스로 쳐놓은 인맥의 바리케이드 안에서 철저하게 고립됩니다. 젊은 날의 두려움은 기회의 상실로 끝나지만 나이 들어서의 두려움은 관계의 완전한 소멸로 이어집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두렵고 서운한 소리를 듣는 것이 싫어서 먼저 연락을 끊고 숨어버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젊을 때 용기 내어 부딪히며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조율해 놓지 않은 자는 나이 들어서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외로운 섬이 됩니다. 주변의 사람은커녕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쓸쓸한 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연락처 목록을 위아래로 아무리 굴려보아도 막상 마음 편하게 전화를 걸어 밥 한 끼 먹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바쁘다고 거절할까봐 두렵고 내 처지를 보고 속으로 무시할까봐 겁이 나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명절이나 연말이 되어도 찾아오는 이 하나 없고 온종일 적막한 집안에서 라디오 소리나 틀어놓고 외로움을 달랩니다. 이웃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건네와도 어색하고 서툴러서 그저 고개만 까딱이고 서둘러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나중에 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 때 내 시신을 거두어줄 사람조차 없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밀려오지만 여전히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현관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버리는 내 모습에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노년의 단절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주 작은 연결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절당할까봐 숨지 말고 오랜 지인에게 먼저 잘 지냈냐고 문자 한 통을 보내십시오. 상대방의 반응이 미지근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사정일 뿐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인간관계는 매일 새로운 선택의 연속입니다. 과거의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무서워 보이는 관계의 문을 먼저 두드리는 것만이 당신의 존엄한 노년을 지키는 실질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결국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자식의 거대한 짐이 됩니다. 재물은 과감하게 도전하고 세상의 흐름을 타는 자에게 모입니다. 가난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을 버는 기쁨보다 잃는 공포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내 자산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공부나 투자가 무섭다고 쥐꼬리만 한 자산을 통장에만 꽁꽁 묶어두는 행위는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도둑에게 내 미래를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려움의 습관은 결국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며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해 자식의 경제적 목을 죄는 비극적인 인과를 낳게 됩니다. 돈 앞에서 겁을 내어 기회를 날리고 자식 눈치를 보는 순간들은 뼈아픕니다. 과거에 집을 사거나 투자할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무조건 손사래를 치며 안전한 길로만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남들 다 오르는 자산 가치에서 혼자 소외되어 낡은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내 몸 하나 치료할 병원비조차 부족해졌을 때 결국 매달 생활비를 자식에게 눈치 보며 요구해야 하는 처참한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전화를 걸기 전 수십 번을 망설이다가 겨우 꺼낸 돈 이야기에 자식의 묵직한 한숨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옵니다.
자식의 아파트 청약이나 손주들 용돈 한 푼 시원하게 보태주기는커녕 내 늙은 몸뚱이가 자식의 앞길을 막는 짐이 되고 있다는 괴로움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사위나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명절날 주는 작은 봉투 하나에 자존심을 다 버려야 하는 내 모습은 젊은 날 겁이 많아 돈 공부로부터 도망쳤던 삶이 청구한 가장 잔인한 성적표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자식에게 당당한 부모가 되려면 돈과 세상에 대한 공포증부터 치료해야 합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굴릴지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껍데기만 남는 미련한 짓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강력한 독립심을 가져야 자식도 나를 존경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를 스스로 지고 간다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나와 자식 모두를 구하는 최고의 자비이자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과거에 두려워 도망쳤던 수많은 순간에 내가 지금 내 앞에 서 있습니다. 상처받을까봐 사람을 밀어냈던 나, 손해볼까봐 기회를 외면했던 그 겁쟁이 같은 모습들이 지금의 외로운 노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유령일 뿐이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의 두려움을 향해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들인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당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오직 내 삶의 존엄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간다. 겁이 많아 도망치던 삶은 오늘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과거의 후회를 딛고 일어나 당당하게 삶의 주인이 된 당신의 찬란한 앞날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라도 쉬게 해드렸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